들키면 안 돼요. 제발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낯선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재개발 구역 끝자락, 낡은 주택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이 있었어요. 가로등보다 희미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 불빛만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골 사랑방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곳은 은퇴한 국어교사 박은옥이 운영하는 작은 공부방이었어요. 벽에는 손으로 쓴 낡은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옥쌤 공부방. 글을 읽으면 세상이 넓어진다. 방 안에는 헌 책상 12개와 낡은 칠판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러나 아이들의 목소리로 늘 따뜻했습니다. 은옥은 매일 같은 시간에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책을 펴고 글을 읽으면서도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재개발로 집을 잃을 처지의 아이들이었어요. 고등학생 미나, 중학생 태윤, 이웃식당 딸 소희까지 각자의 사정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밖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불도저가 담벼락을 밀고 콘크리트 먼지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골목이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박스를 싸들고 떠났어요. 하지만 은옥은 집세를 내면서도 공부방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무너져도 아이들 배움터는 남아야 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구청에서는 재개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앞에는 철거 완료율 98%라는 표가 붙어 있었어요. 구청 개발과장 서종만은 남은 집 하나가 일정의 걸림돌이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공부방 하나 때문에 전체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차갑게 울렸어요. 직원들은 그 말을 조용히 메모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은옥은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을 배웅했어요. 고등학생 미나가 돌아가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오죠?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에는 교재와 공책 냄새가 남아 있었고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차를 올리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어요. 은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젊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한성증권입니다. 그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 웬일이시죠? 상대는 잠시 말을 이었어요. 남편분 성함이 김태성 씨 맞으시죠? 오래전에 등록된 주식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은옥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는 의아해하며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식이요? 낯선 단어가 낡은 공부방 안에 낮게 울렸어요. 창밖에서는 철거 공사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은옥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옥은 전날 전화를 잊으려 했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어요.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증권사 이름을 메모지에 적어두었습니다. 한성증권 고객관리팀 김다현. 글씨를 따라가며 자신에게 되물었어요. 남편이 주식을? 남편은 평생 교사 월급으로 가정을 꾸렸고 늘 검소했으니까요. 점심 무렵 문 앞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한성증권 자산관리센터라는 인장이 찍혀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서류 사본과 주식명의 확인서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엔 남편의 이름 김태성과 함께 창립 멤버 지분 5%라는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은옥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5년,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증권사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주식의 현재 가치는 약 200억 원 정도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은옥은 말을 잃었고 전화기 너머로 직원의 설명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회사가 상장 이후 반도체 관련주로 급등했어요. 상속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적었어요. 200억, 상속, 창립 멤버. 낯선 단어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옥은 구청 근처의 한성증권 지점을 직접 찾았어요. 창구 뒤로 젊은 직원들이 컴퓨터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김다현 주임이 서류를 내밀며 인사를 했어요. 그녀는 미리 준비된 자료를 펼쳐 보이며 남편의 사인과 과거 회사 등록 이력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상이었어요. 서류를 확인하던 은옥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 돈을 제가 쓸 수 있다는 말인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예, 상속권자는 고객님입니다. 그 순간 은옥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골목은 여전히 공사 먼지로 뒤덮여 있었어요. 굴착기가 담벼락을 밀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무얼 해야 할까? 그날 밤 은옥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바뀌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약속했어요. 이 돈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다음 날 그녀는 은행 창구에서 공부방 장학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첫 송금을 보냈습니다. 창구 직원이 확인서를 건넸지만 은옥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밖으로 나오는 길, 봄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은옥의 기분은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돈이 필요한 학생들의 사정을 파악해 익명으로 송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공부방 장학지원금이라는 문구가 지역 아이들의 통장에 하나둘씩 찍혔어요. 교통비, 급식비, 월세 일부가 채워졌고 아이들은 고맙다는 인사 대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돈의 출처를 모르는 어른들의 마음엔 서서히 의심이 생겼어요. 이웃 식당을 운영하던 윤미정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딸 소희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버스비 주셨어요. 순간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말했어요. 요즘 선거철이라 이상한 돈이 많이 돈대요. 그 말은 금세 부녀회, 교회, 주민센터로 번졌습니다. 누군가 그 이야기를 구청 민원 게시판에 올렸어요. 게시물 제목은 불법 장학금 유통 의혹이었습니다. 글에는 공부방에서 현금이 오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구청 사회복지팀 직원 이도경은 담당자로 지정되어 현장 조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방을 방문했어요. 확인만 하면 되겠지. 그날 공부방에서는 아이들이 문학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낯선 공무원의 등장에 놀라지 않았어요. 이도경은 인사 후 통장 내역과 기부금 출처를 요청했습니다. 개인 통장이시라면 회계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은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제 개인 재산이에요. 증빙은 어렵습니다.
이 짧은 대화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도경은 조사 보고서에 협조 거부라고 적었고 그 보고서는 상급부서로 전달되었어요. 며칠 뒤 구청 개발과장 서종만의 책상 위에 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종만은 재개발 지연 문제로 은옥을 잠재적 민원인으로 이미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사회적 여론 관리 필요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며칠 뒤 지역 신문 기자 한도윤이 구청을 찾았어요. 공부방 관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말에 서종만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공공기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계좌랍니다. 그 말은 기사화되기 충분한 문장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 3면에는 수상한 공부방 아이들 사이 돈거래 의혹이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기사는 빠르게 퍼졌어요. 학부모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기사의 스크린샷이 올라왔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 나이에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아이들은 불안해졌고 몇몇은 수업에 나오지 않았어요. 골목의 유일한 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은옥은 책상에 앉아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노트를 펼쳤어요. 한 줄 한 줄 손으로 써내려간 기록들이 그녀의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날짜와 금액, 그리고 작은 사연들이 빽빽했어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재개발 구역의 철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은옥은 노트를 천천히 덮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굴착기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남편의 사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뒤 공부방 앞 골목에 낯선 차량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자 구청 직원들과 경찰관들이 내렸어요. 회색 바람막이를 입은 형사 박지수가 선두에 섰고 손에는 수색 영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문을 열어주며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조사하러 오셨다지요. 들어오세요. 아이들은 낯선 분위기에 얼어붙었습니다. 미나는 의자 끝에 앉아 숨을 죽였어요. 형사들은 방 안을 돌아다니며 서랍을 열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공책과 노트, 영수증 봉투가 하나씩 테이블 위로 옮겨졌어요. 구청 직원 이도경은 옆에서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개인 계좌로 현금이 움직였네요. 기자 한도윤이 카메라맨과 함께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은옥은 고개를 들어 기자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촬영은 삼가주시겠어요? 하지만 기자는 멈추지 않았고 현장은 삽시간의 뉴스 화면처럼 변했어요. 저녁 무렵 조사관들은 공부방의 모든 서류를 수거했습니다. 형사 박지수는 마지막으로 문가에 서서 말했어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역 뉴스에 첫 보도가 나갔어요. 재개발 구역 내 공부방, 자금 세탁 의혹 수사 착수. 기사가 퍼지자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을 공부방에서 빼냈습니다. 미나는 책을 품에 안고 돌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은옥은 미나를 맞이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른 아침 공부방 문이 다시 열렸어요. 형사 박지수와 조사관 2명이 돌아와 압수된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은옥은 조용히 문을 열어주고 책상 위에 정리해둔 노트를 가리켰어요. 박지수는 장갑을 끼고 서랍 속 두꺼운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 노트는 세월의 흔적이 짙었어요. 첫 장에는 93년 3월 첫 학생 지원 시작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학생 이름, 지원 사유, 금액,
그리고 간단한 메모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3년 5월 10일 재훈, 급식비 3만 원. 아버지 공사 중 사고 같은 글씨가 빽빽하게 이어졌습니다. 박지수는 페이지를 넘기며 잠시 말을 잃었어요. 조사관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장부가 아니라 일기 같습니다. 은옥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두 그 아이들에게 쓴 기록이에요. 누구에게도 숨긴 적 없습니다. 한도윤 기자는 현장 취재 중 그 노트를 직접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안에는 18년 4월 2일 미나, 교통비 지원, 중간고사 대비 중이라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성증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은옥의 남편 김태성이 생전회사의 창립 멤버였으며 주식은 정식 상속 대상이라는 확인이 도착했습니다. 조사팀은 즉시 구청에 보고했고 구청은 수사 종결을 지시했어요. 그날 저녁 은옥은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무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지수 형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은옥에게 노트를 건넸어요. 선생님, 이건 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각 한도윤 기자는 신문사 편집국으로 돌아가 새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은옥쌤의 기록, 30년의 장학일기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공부방의 불빛은 다시 켜졌습니다. 미나는 문 앞에서 선생님을 기다렸고 은옥은 노트를 들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불을 켜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옥은 펜을 들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공부방의 불빛은 골목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며칠 후 새벽 신문 첫면에 한도윤 기자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은옥쌤의 기록 30년의 장학일기. 그날 아침 주민센터 앞 게시판에는 그 신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신문을 읽다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일을 혼자 해오셨다니. 우리가 너무 쉽게 의심했네요. 아이들의 부모들은 다시 공부방으로 돌아왔고 문 앞에 붙었던 항해 전단지는 떼어졌어요. 그 시각 구청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말했어요. 오해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종만 과장은 회의실 뒤편에 앉아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미나는 뉴스 화면 속 은옥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아이들이 제게 배운 글로 세상을 더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지역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남았어요. 이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금함에는 장학회 설립 추진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지역 기업에서도 후원이 이어졌고 구청은 정식 재단 설립을 승인했고 은옥은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재단의 초대 명예이사장은 박은옥으로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은옥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수면 부족과 심장 질환이 겹쳐 병원에 입원했어요. 미나는 매일 병실을 찾아와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느 날 은옥은 미나에게 노트를 건넸어요. 이건 너에게 맡길게. 내가 없어도 네가 계속 써줬으면 좋겠어.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장학회 설립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한도윤 기자는 취재 허가서를 들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의 조명은 유난히 밝았어요. 은옥은 숨을 고르며 노트를 베개 옆에 두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렸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 봄비가 그치던 날 은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작았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미나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은옥이 남긴 노트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구청은 공식적으로 장학회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은옥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회자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은옥 선생님의 헌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서종만 과장은 행사장 맨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는 구청장 연설이 끝나자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을 바라보던 그는 펜을 꺼내 들었어요. 철거구역 문구 아래에 줄을 그어 보존구역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한 줄로 공부방 건물은 철거 명단에서 사라졌어요. 미나는 장학회의 첫 장학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녀는 연단에 올라 손에 쥔 노트를 천천히 펼쳤어요. 글은 사람을 남기고 사람은 글을 남긴다. 한도윤 기자는 그 모습을 촬영하며 조용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제목은 은옥골의 불빛이었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뒤 공부방은 도서관으로 바뀌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칠판은 새 도서관 벽 한가운데 보존되었습니다. 벽에는 은옥골 도서관. 글을 읽으면 세상이 넓어진다라는 문장이 새겨졌어요. 서종만은 도서관 앞을 조용히 걸으며 벽돌 틈에 작은 명패를 붙였습니다. 기부자 주민 1동, 명예이사장 박은옥. 그날 밤 미나는 새 도서관에 촛불을 켰어요. 창가에는 여전히 은옥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오래된 노트가 자리했습니다. 미나는 그 노트의 빈 페이지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어요. 25년 6월 3일 은옥쌤, 첫 장학생 미나. 오늘 도서관에 불을 켰습니다. 펜을 내려놓은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불을 끄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해가 흘러 재개발 구역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모퉁이 많은 옛 모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은옥골 도서관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도서관의 불빛은 여전히 골목을 밝혔어요. 이제 성인이 된 미나는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창문을 열었어요. 선생님, 오늘도 불 켰어요. 도서관 안에는 늘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초등학생 지후, 중학생 혜린, 그리고 고등학생 진우까지 각자 자리를 지키며 책을 읽었어요. 책상 위에는 장학회 신청서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장학생 명단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은퇴한 서종만은 주말마다 도서관을 찾아 청소 봉사를 했어요. 책장 맨 위에는 공부방의 칠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글은 진실편에 서 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한도윤 기자는 매년 은옥의 기일에 맞춰 신문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한 사람의 글이 한 도시의 기억을 지켰다. 어느 봄날 저녁 도서관에서 작은 낭독회가 열렸어요. 미나는 무대에 올라 은옥의 노트를 들고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보다 오래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제 이자예요. 청중은 아무 말 없이 숨을 죽였고 곧 잔잔한 박수가 이어졌어요. 낭독회가 끝난 뒤 미나는 조용히 노트를 도서관 서가 맨 윗칸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려다 다시 스위치를 켰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여전히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은옥쌤 공부방. 글을 읽으면 세상이 넓어진다. 도서관 불빛이 간판을 비추자 글씨가 잠시 반짝였습니다. 미나는 창가에 서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옥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장학회는 매년 100명의 학생을 지원했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났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마음을 나누는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한 노부부가 도서관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오래전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공부방이었구만. 기억나요? 미나는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노부부는 30년 전 이곳에서 아들이 공부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은옥 선생님이 교통비를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아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죠. 미나는 노트를 꺼내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받아 적었어요. 한도윤 기자는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프로젝트로 은옥골의 불빛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어요. 영상에는 은옥의 생전 모습과 그녀가 도왔던 아이들의 현재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도서관에서 열렸어요. 영상이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종만은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밤 도서관에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은옥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나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불빛은 계속됩니다. 선생님, 우리 잘 해내고 있어요.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미나는 천천히 불을 하나씩 껐지만 창가의 불만큼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불빛은 밤새도록 골목을 비추며 따뜻하게 빛났어요. 은옥이 남긴 그 빛은 이제 미나를 통해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의 마지막 불빛은 이제 첫 번째 불빛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불빛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